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써서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허위라며 이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오는 9일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 후보자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검증돼야 한다며 파상 공세를,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입니다.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한 후보자의 딸이 모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지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후보자 아내의 지인인 기업의 법무 담당 임원이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는 겁니다. 딸의 스펙 쌓기에 부모 인맥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 측은 딸 이름이 아닌 기업 명의로 노트북이 기증됐고 해당 활동이 딸의 대학 진학 스펙으로 활용된 적 없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모 찬스 의혹을 비롯해 부당한 전세금 인상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내용들은 오는 9일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최소한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동일한 잣대로 사퇴와 수사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회방을 놓지 말라며 철벽 방어를 예고했습니다.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회방을 놓는 것이야말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압수수색을 70몇 번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자기 걸 왜 안 냅니까 도대체? 오늘 지금 연기해놓고 오늘 자료 제출 안 됐다고 또 비난하는 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결국 민주당에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대립각을 세웠던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 후보자 편에 섰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면서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부터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전방위적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하기 위해 사거리를 줄여서 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엿새 앞두고 긴장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 12시 3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70km, 고도는 780km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동향을 미리 포착했고 특히 미군 코브라볼 정찰기가 발사 시간대에 출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양 순안은 올해도 몇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 곳으로 이번에도 이동 발사대로 탄도미사일을 쐈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16일 발사 직후 폭발했던 신형 화성 17형보다는 이미 검증된 화성 15형을 사거리를 줄여서 쐈을 걸로 관측합니다. 연료량을 바꾸거나 아니면 연소 시간을 조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있었을 거예요. 또 통상적인 ICBM 발사보다 각도를 높여서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저궤도 위성을 올리는 범위에 해당하는 780km 고도로 쏜 점으로 볼 때는 정찰 위성 시험 발사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불과 6일 앞둔 발사 시점은 새 정부에 대한 압박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 열병식으로 내부 결속을 마친 뒤 긴장 수위 높이기에 나선 것으로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북한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면서 고발장을 건넸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대로 두 사람이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 고발장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핵심 의혹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파일을 보냅니다. 바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었는데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당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과정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8달 수사를 벌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손 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고발장 등 자료들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 사법정보 유출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웅 의원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신분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직자가 아니어서 검찰에 처리를 넘겼습니다. 조성은 씨와의 통화나 대화방 내용이 근거가 됐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손 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를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고발장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끝내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2주 전 이 사건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직무관계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인증이 된 건데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 인정이 됐으면은 기소를 했겠지. 안 그래요?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는 검사 한 명이 야당에 고발 사주했다는 걸 국민이 믿겠냐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짓던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앞으로 6년 동안 3,7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붕괴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현대산업개발은 고객에게 안정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화정 아이파크의 공정률은 62%,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이걸 다 허물고 다시 짓는데 3,755억 원이 들고 기간도 5년 10개월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이 3,300억 원이니까 한 해 번 돈보다 많은 돈을 아파트 한 곳에 퍼붓는 겁니다. 회사는 철거와 재시공비,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이주대책비도 포함해 계산했다고 밝혔지만 손해배상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서 시공사 자격 박탈, 참여 배제 요구 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토부는 서울시에 등록말소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예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현장에 갔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입에서도 강경한 압박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기업은 망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요. 오늘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3% 반등했지만 여전히 사고 전보다 40% 빠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문 의사들도 치료하기 어렵다는 말기암부터 만성 통증 같은 각종 질환들을 모두 치유해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몰려들고 몇 개월씩 머물며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작 병원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면역력 보강에 해답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한 건물. 안에 들어가니 치유센터라는 체험관이 나옵니다. 하루 체험비 3만 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직원의 첫 마디가 이상합니다. 코로나 걱정이 없는 곳이니 마스크부터 벗으라는 겁니다. 마스크 안 끼고 코로나가 안 생기고 걸리면 여기는 3일은 아니 3시간이면 다 떨어져요. 그런 곳이 있겠나 싶지만 일단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제공된 옷을 입자 3층 치유실로 안내합니다. 도명태의 찜질기, 의자 형태의 좌운기 등 다양한 온열기 앞에서 중년의 남녀 여러 명이 열을 쬐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내가 아픈 부위 수술해서 그걸 집중으로 수술을 해서 이제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해결이 돼요. 이 체험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물어봤습니다. 저 한 장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폐암 상기. 주로 폐암, 췌장암 등 암 환자들인데 상당수는 아예 이곳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 7개월을 다닌다 지금. 한 달 머무는데 200만 원 이상이 든다는데도 10개가량의 방은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도 갈 필요가 없고 업체 대표만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회장님은 약도 끊어라. 병원도 가지 마라. 이거 가지고 충분히 낫는다. 이렇게. 환자들이 전적으로 믿는다는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는 직접 병을 고치는 걸 보여주겠다면서 담낭암 환자라는 남성의 배에 뜨겁게 달군 돌판을 갖다 댑니다. 아픈 데는 뜨거워요. 잘 잡으시네.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떼지만 옆에서 팔을 붙잡게 한 채 계속해서 돌판을 댑니다. 나 했을 때만 고통스럽지 하고 나면 아무래도 괜찮아. 하지만 환자의 배엔 곳곳에 화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나 있고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이렇게 극한 환자들은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세게 손을 봐줘. 지켜보던 기자를 갑자기 와보라는 대표. 진주암이라는 암석을 가공해 만든 돌판인데 암 환자들한테만 뜨겁지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느껴보라고 합니다. 눈을 떠요? 눈을 뜨시라고? 괜찮아. 내 책임져 여기서. 하지만 역시 뜨겁습니다. 열기를 참을 수 없어 얼굴을 떼자 이번에는 볼 쪽으로 돌판을 갖다 댑니다. 잠깐만 이제 책임지. 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봐. 대입은 내가 책임진다는데 왜 그렇게 말하노? 이런 치료, 효능도 안전도 괜찮은 걸까요? 만성 통증을 낫게 해준다는 말에 여기서 온열 치료를 받은 한 여성은 등과 허리 등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성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항의하자 대표는 화상이 아니라며 화를 냈고 병원에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보세요. 수술을 하지 말자. 이봐요. 상처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여기 와서 그대로 치료를 받아야 돼. 온열 치료는 현재 암 치료 등에서 일부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열기만 쓰면 항암 치료 시기를 놓쳐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고 화상을 입게 되면 다른 감염 위험에 노출됩니다. 몸 상태 굉장히 여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로 피부를 갖다 대면은 쉽게 손상되고 되게 매개가 돼서 감염, 그다음에 폐혈증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그럼에도 대표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며 자신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항암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 해봐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나 두는데. 근데 암 환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도 의사라고 주장합니다. 나도 미국 유나이티드 대학에 이 대체의학을 학위를 받았어. 그럼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나도 의사지. 하지만 확인 결과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 명단에 그런 학교는 없었습니다. 업체를 다시 가봤습니다. 다시 만난 대표는 이 시설은 미래 양자의학을 연구하는 협동조합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료 행위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 체제가 돼 있어요. 미래에 양자의학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협동조합이라 해도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점을 묻자 자신은 어디까지나 연구 목적이었고
의료기기 사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를 사칭했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연의학자라 그랬어? 자연의학. 아니요. 하지만 앞서 방문했을 때 자신을 의사라 한 것, 또 암 환자들을 상대로 항암 치료하지 말라면서 치료 행위를 한 것 등을 지적하자 이 대표는 법적 문제로 따질 거면 검찰에 고발하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간다 유서영입니다.